있고요. 하지만 이 러스트가 왜 지금 한 29년이나 지금 2023년까지 6년 동안 가장 많이 사랑받는 랭귀지로 뽑히는 이유가 이 세이프티 때문입니다. C나 C++가 동등한 세이프티를 퍼포먼스를 가지면서 훨씬 더 강력한 세이프티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떠오르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어폭스 그리고 리눅스 커널도 이제는 C나 C 대신에 이제 러스트가 이제 새로운 모델로 실택이 돼서 리눅스 커널도 이제 러스트로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러스트가 활용돼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로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이런 러스트가 이제 점점 더 많이 러스트로 재구현이 되고 있죠.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러스트가 이제 더 많이 쓰이게 될 것인데, 그런 러스트가 왜 이렇게 강력한 보안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러스트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만들어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강력한 정책을 항상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오브젝트가 하나가 할당이 된다면 그 오브젝트는 항상 하나의 베리어블을 가르칠 수 있게끔 강제합니다. 이렇게 되면 막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유저애프트 프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으면 하나의 오브젝트가 여러 개의 포인터가 가르치게 되고, 하나의 포인터가 그 오브젝트를 프리하게 되면 나머지 포인터가 네글링 포인터가 돼서 유저애프트 프리가 발생할 텐데, 아예 애초에 이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유저애프트 프리가 발생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네글링 포인터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런타임에 체크 펑션을 넣어서 러스트는 메모리 세이프티한 랭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원어시처럼 하나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포인터만 가르칠 수 있게끔 한다면 이런 강력한 제약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블 링크 리스트를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의 오브젝트를 두 개의 포인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러스트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언세이프 러스트라는 걸 만들었고, 이 언세이프 러스트 안에서는 러스트의 강력한 보안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스트가 이렇게 되면 이제 언세이프 러스트에는 또 C나 C++처럼 보안 문제가 발생하긴 하는데, 근데 평균적으로 이 언세이프 러스트는 코드가 1%밖에 안 돼요. 전체 코드 중에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C나 C++를 다 검사했다면은 이제는 언세이프에 관련된 영역만 검사하면 되니까 훨씬 더 어택 서페이스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그 언세이프티 영역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잘 탐지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퍼징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드레스 세니타이저를 이 언세이프티 영역에 관련된 것을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게끔 지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어드레스 세니타이저 대비 한 70%에서 80% 정도 더 속도를 지금 낮추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컨퍼런스에 정리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언세이프티에 관련된 러스트를 잘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실제로 이 언세이프티에 관련돼서 2010년부터 2023년도까지 CV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요. 이 중에 67%가 이 메모리 세이프티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이게 러스트가 메모리 세이프티한 랭귀지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언세이프티 영역 때문에 언세이프티는 이제 메모리 세이프티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언세이프티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취약점, 그리고 언세이프티와 인터랙션하면서 세이프 영역에서도 유저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70%에 관련된 러스트 버그가 이제 메모리 취약점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안전한 언어지만 아직까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분야 중 하나가 이제 그 퍼징을 이용을 해서 모빌리티, 시큐리티를 높이는 연구를 작년에 해서 뭐 ECU CCS나
IEEE SAP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저희가 퍼징을 어떻게 하면 이런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군집비행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퍼징을 할 때 뭐 프로그램의 인풋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좀 더 퍼징을 다르게 적용을 해서 다양한 뭐 주행 시나리오를 만든다거나 주행 컨디션을 바꾸고 이제 물 웅덩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실험을 해서 자율주행의 논리적인 취약점을 탑재하는 연구를 수행을 해서 저희가 20-30개 정도의 새로운 신규 취약점을 발견을 했었고요. 군집비행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드론이 그룹을 이루어서 뭐 군사 목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의 그런 구조, 특별한 일에서 구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군집비행이 많이 쓰이는데, 저희도 이것을 이제 퍼징 기술을 적용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여기서 공격자가 이 드론 저희가 움직이는 그 군집비행의 근처에 와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이 군집비행이 처리하지 못한 예외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논리적인 취약점을 찾는 그런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논리적인 취약점을 찾아낸 연구. 이런 식으로 이제 퍼징이 다양한 그런 환경에 적용될 수 있고, 모빌리티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해서 취약점을 찾은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뭐 선박 쪽에서도 자율 운항이 되었기 때문에 선박 쪽에서도 이런 퍼징을 적용해볼까라는 연구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저희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그러면 C나 C++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입 그리고 이 메모리 세이프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자효율적으로 어드레스할 수 있을까라는 저희 연구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C나 C++는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로우 레벨한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영체제 그리고 크로니오, 파이어폭스, LLVM 컴파일러, AI 인터널 라이브러리 그리고 IoT 디바이스의 운영체제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C나 C++는 타입 그리고 메모리 세이프티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타입 세이프티 바이올레이션은 어떤 타입이 있는데 그 타입을 원래 정해진 타입 말고 인밸리드한 타입, 그러니까 원래 타입과 다른 타입으로 예를 들어 패스워드가 있는데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채팅 메시지로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타입으로 해석했을 때 생기는 게 타입 세이프티 바이올레이션이고요. 메모리 세이프티 바이올레이션 다들 아시겠지만 인밸리드한 메모리 억세스입니다. 그래서 아웃 오브 바운드, 그다음에 딜리트된 메모리를 억세스할 때 생기는 문제고요. 이러한 취약점들을 찾기 위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세니타이저와 같은 어떠한 팔라시를 정해놓고 그 팔라시로 유배했을 경우 취약점을 찾는 어드레스 세니타이저, 메모리 세니타이저, 스레스 세니타이저, 원티파일 비헤이브 이런 세니타이저들의 테크닉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세니타이저를 포워징과 합쳐가지고, 포워징은 다들 아시겠지만 포워저가 랜덤한 인풋을 만들어내고 피드백을 받고 계속 이러한 작업을 반복해서 결국은 이제 퀄리티 있는 인풋을 만들어서 취약점을 찾게 되는 건데, 이때 버그는 트리거 되지만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니타이저를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결합을 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세니타이저와 퍼징을 개발하는 연구를 지금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니타이저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타입 컨퓨저 관련된 툴들을 개발을 했었고, 퍼저들도 지금 퓨전이라는 것과 이제 자율주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퍼저들, 그리고 미티게이션 같은 경우는 설사 저희가 취약점을 탐지하지 못했더라도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미티게이션 어프로치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기존에 저희가 수행했었던
타입 세이프티를 디텍션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현재 지금 2개 서브미션 중인데 거의 이제 연구가 완료된 건데요. 이제 더 개선된 타입 세이프티 디텍션 툴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서브미션 중이긴 한데 이제 취약점이 발생을 하더라도 취약점이 실제 남아있더라도 공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 이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타입 컨버전을 디텍션할 수 있을까 한 저희 노력에 대해서 첫 번째 연구의 헥스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헥스타입은 C++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입 컨퓨전 버그를 디텍션하려고 하고 있고요. C나 C++는 모듈러 디텍션 연구하고 빠르기 때문에 크롬, 파이어폭스, 자바, 조용원인치는 그런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타입 컨퓨전은 기존에 여러 가지 툴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좀 오버헤드나 디텍션 커버리지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빠르고 더 넓은 커버리지를 가진 새로운 버그 디텍션 툴을 만들려고 이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보통 타입 캐스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떠한 오브젝트를 이상한 타입으로, 유효하지 않는 타입으로 해석해서 생기는 문제인 이 타입 컨퓨전은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할 수 있겠지만 주로 일리갈 다운 캐스팅, 잘못된 캐스팅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항상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이게 페어런치가 있고 이 페어런치를 상속받는 이 차일드 오브젝트가 있다고 하면 업캐스트, 그러니까 업캐스팅은 이 차일드 포인터가 가르치고 있는 오브젝트를 페어런치 오브젝트가 가르치게 되면 항상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일드 오브젝트는 대략적으로 큰 걸 가르치게 있었는데 이 페어런트 포인터는 평균적으로 무조건 이 차일드 포인터보다 더 작은 걸 가르치기 때문에 더 작은 영역을 가르치기 때문에 버퍼 오버플로우나 이런 넓은 영역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세이프합니다. 근데 이 페어런치가 가르치고 있는 오브젝트를 이 차일드 포인터가 가르치게 되는 다운 캐스팅은 항상 세이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드 이그제플이 있으면 이 스태틱 캐스트를 이용해서 이게 지금 다운 캐스팅이거든요. 이 다운 캐스팅이 PPTR의 페어런치, 이 케이스죠. 그리고 이 C가 차일드고요. 그래서 이 페어런치가 가르치고 있는 어떤 오브젝트를 차일드가 가르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운 케이스의 케이스인데요. 이게 만약에 이 PPTR이 어떤 거를 가르치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배드 캐스팅, 그러니까 타입 캐스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PPTR이 이 데스티네이션 타입, 이 CPTR 자체 그리고 이 CPTR의 자식을 가르치게 된다면 이건 항상 세이프합니다. 그리고 이 PPTR이 이 대상 포인터의 부모 오브젝트를 가르치게 된다면 이건 일리갈 다운 캐스팅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PPTR이 이 자식을 이 C타입의 페어런치를 가르치고 있다면 캐스팅 후에 이 CPTR은 보통 이 차일드를 저희가 차일드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오브젝트 정도도 넣어갖고 더 오브젝트가 크잖아요. 상속받을 때. 그래서 보통 이 차일드 오브젝트는 더 넓은 영역을 차일드 포인터를 더 넓은 페어런치 오브젝트로 더 넓은 영역을 가르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PPTR이 이 데스티네이션의 부모 중 하나를 가르치고 있었고 캐스팅을 되면 이제 얘가 이 포인터가 얘를 가르치게 될 텐데 보통은 더 넓은 영역을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VTable 포인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의 컨트롤 플로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제 컨트롤 플로우의 지금 어택이 성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운 캐스팅은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디텍션하지 않는다면 파이어폭스의 제로데이 어택에서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한 처럼 이런 취약점들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 저희는 컴파일러 기반의 헥스타입이라는 기술을 제안을 했고요. 이제 저희 컴파일러를 고쳐서 소스 코드가 주어지면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캐스팅이죠. 캐스팅이 진짜 배드 캐스팅이 일어나는지 업캐스팅이 일어나는지 이걸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스팅이 일어나는 곳에 저희가 체크 인스트루멘테이션을 놓고요.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든 오브젝트가 얼로케이션 되고 디얼로케이션 될 때 인스트루멘테이션을 놓고 그리고 타입 하이라키 정보는 나중에 이게 실제 그 오브젝트가 어떤 타입인지를 그 데스티네이션과 그 데스티네이션과 소스 타입의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타입 하이라키 정보도 뽑아내고요. 이게 다 정적 분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스트루멘테이션이 체킹은 런타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체킹을 지원할 수 있는 런타임 라이브를 합쳐서 저희 그 보고탐지 툴이 적용된 바이너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바이너리를 실제로 런타임을 돌리면서 타입 컴퓨터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오브젝트가 얼로케이션 되는 사이트에 저희가 컴파일러를 고쳐서 인스트루멘테이션 하게 되고요. 이 인스트루멘테이션 된 오브젝트, 이 인스트루멘테이션은 모든 오브젝트가 얼로케이션 되는 삽입이 되는데 이 인스트루멘테이션 된 펑션은 저희가 따로 마련한 이 오브젝트 타입 매핑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업데이트 되는 정보는요. 이 오브젝트가 얼로케이션 된 주소 그리고 얼로케이션 된 타임 이 정보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주소에 어떤 오브젝트가 해당된다 이런 정보들을 이제 오브젝트 타임 매핑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타입 캐스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운 캐스팅 사이트인데요. 다운 캐스팅 사이트에 저희가 추가적인 인스트루멘테이션을 놓고요. 이렇게 되면 런타임에 저희가 이 코드가 실행되면은 이제 이 체크가 배드 캐스팅인지 아니면 유효한 캐스팅인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함수가 이제 저희 런타임 라이브러리에서 실제 체킹이 일어나게 되고요. 첫 번째로 이 소스가 뭘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 오브젝트 타임 매핑 테이블을 알게 됩니다. 이게 포인터가 어떤 오브젝트를 가르치게 되는데 그 오브젝트가 실제 무슨 타입인지를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오브젝트 타임 매핑 테이블을 이미 다 이 어드레스에서 무슨 타입이 설정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소스 포인터, 그러니까 여기서 소스가 무엇을 가르치냐라는 것은 소스 가르치는 실제 타입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이 오브젝트 타임 매핑 테이블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이제 저희가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타입을 압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스가 이 데스티네이션 타입을 혹은 자식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이 데스티네이션 타입의 부모를 가르치는지 아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일리걸 다운 캐스팅이냐 아니면은 업 캐스팅이냐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의 관계를 알아서 이게 일리걸 다운 캐스팅인지 아니면 유효한 밸리드한 캐스팅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캐스팅을 이제 타입 컴퓨터를 잡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버헤드를 어떠한 그 취약점 컴퓨터의 오버헤드를 줄이면 좋은 이점이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것을 테스트하고 취약점을 더 많이 탐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툴을 개발했을 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의 노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런 유형의 취약점 탐지 툴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오브젝트가 할당하고 디얼로케이션 될 때 그 트래킹하는 오버헤드인데 그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을 보완을 했고요. 첫 번째는 좀 간단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오브젝트가 얼로케이션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오브젝트가 어떤 어드레스에 무슨 타입이 해당됐다 그 정보들을 이제 테이블에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뭐 레드 블랙 트리를 이용하면 뭐 로그에 L 되고 아니면은 뭐 섀도우 메모리 아예 원투원 매핑되는 섀도우 메모리를 하게 된다면 너무 많은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해시 메모리를 이용을 했고요.
근데 이 해시맵이 예를 들어서 할당된 어드레스를 이 해시맵을 통해서 인덱스를 알게 되고 이 인덱스에 아무도 없으면 그러니까 콜리전이 없으면 여기에 이제 이 어드레스는 이 타입이 할당됐다라고 바로 그냥 오더 1의 타입 퍼플릭스로 저장할 수 있게 되고요. 나중에 콜리전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레드 블랙 추리를 이용을 하는 간단한 디자인이긴 한데 이게 효율적인 이유가 저희가 스펙하고 파이어폭스에서 실제 얼로케이션 된 오브젝트들을 다 매저를 해봤는데 스택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오브젝트들이 얼로케이션 됐죠 실제로. 근데 거의 콜리전 없이 그 해시맵을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오더 1의 빠른 속도로 그 오브젝트 얼로케이션 정도들을 이제 저희가 메인테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이 스택 오브젝트가 라이프 타임이 굉장히 짧잖아요. 스택이 펑션이 할당이 되고 그러면 스택 오브젝트가 그때 생기고 펑션이 끝나면은 스택 오브젝트는 다 디올로케이션 되니까 그러니까 그 테이블에 존재하는 시간이 되게 짧은 거죠. 그래서 저희 메타데이터 테이블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오버헤드를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타입 캐스팅을 버리피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소스 포인트가 가르칠 수 있는 타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이런 메타데이터 테이블 저장을 해야 되고 오버헤드가 많이 드는데 저희가 생각한 게 모든 오브젝트를 굳이 다 트래킹할 필요가 있냐 타입 캐스팅과 관련된 오브젝트만 트래킹하자라는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적 분석을 통해서 캐스팅과 관련 있는 오브젝트는 언세이프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것만 트래킹하자라는 걸로 정적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뭐 어떤 캐스팅이 있으면 이 BP와 관련된 이건 이제 이 BP가 이제 타입 B죠. 그래서 이 타입 B는 언세이프티한 타입이기 때문에 무조건 트래킹하자 라는 거고 타입 B와 관련된 오브젝트를 해석되면요. 그리고 이 타입 B는 안정적으로 다 이런 것들을 다 포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식들은 다 안정적으로 가르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일리가 나온 캐스팅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셋을 확정해서 이 셋들만 저희가 트래킹을 하게 고치니까 실제로 오브젝트를 트래킹을 하게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하나도 필요 없었고 어떤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오버헤드를 확 줄일 수 있었습니다. 파이어폭스는 좀 저희가 그때 좀 구현을 할 때 좀 프리시전하지 못해가지고 약간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오버헤드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다이나믹 캐스트 같은 경우도 다이나믹 캐스트를 이용해서 타임 컨버전을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이 다이나믹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그 오브젝트가 RTTI 그러니까 그 타입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폴리그래픽 오브젝트여야 됩니다. 다이나믹 캐스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클래스를 선언했을 때 그 클래스가 버추얼 펑션을 갖고 있으면 그 버추얼 펑션이 갖고 있는 버추얼 펑션으로 선언된 오브젝트들은 내부적으로 RTTI라는 타입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이나믹 캐스트를 적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느려요, 되게. 그래서 실제 뭐 크로니엄이나 파이어폭스처럼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에서 이 다이나믹 캐스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다이나믹 캐스트 컴파일러를 고쳐가지고 이것을 저희 그 빠른 타입 캐스팅 버리피케이션 툴로 그 리라이팅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4% 정도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퍼포먼스가 얼마나 기존의 웍보다 좋아졌냐라는 걸 보면 기존 웍에 비해서 최대 저희가 33배까지 좋아졌었고요. 네, 33배까지 좋아졌었고 네, 그래서 많이 좋아졌었죠. 그다음에 근데 파이어폭스에 비교해서는 어떤 거는 이 타입선이 그 세션 오버스인데요. 약간 좀 느려지는 게 있었는데 왜 느려졌냐면은 저희가 퍼포먼스도 퍼포먼스지만 뒤에서 말씀드린 커버리지도 늘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커버리지도 늘리려고 했었는데 이 커버리지, 그러니까 버그 디텍션 커버리지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트래킹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파이어폭스에서는 좀 더 오버헤드가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버그 커버리지 가지고 저희가 당연히 빠르고요. 이 커버리지 문제가 뭐냐면 이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도 예전 옷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45%밖에 그 타입캐스팅을 버리피케이션 못했고 나머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드레스 세인차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요즘에 나오는 세인차이드들도 다 이런 이런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로우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멜록이나 아니면 스탠다드 메모리 얼로케이터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 된 것들을 기존의 세인트들은 그런 오브젝트밖에 인식을 못해요. 근데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퍼포먼스나 다양한 목적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의 그런 메모리 얼로케이터를 만들어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걸 커스터마이즈 메모리 얼로케이터라고 하는데 기존의 세인트들이 그런 거를 디텍션 못해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메모리 챕들을 탑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들을 이때 좀 템포럴하게 해결을 하려고 이 오브젝트들이 멜록과 뉴가 아니고 이 커스터마이즈한 메모리 얼로케이터로 할당을 해도 이런 플레이스먼트 뉴나 리인터프리트 캐스터와 같은 추가적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메모리를 초기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것들을 다시 트래킹을 해서 커버리지를 많이 늘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 중 하나가 어드레스 세니타이저를 이 CMA를 인식을 해서 버그 커버리지 확 높이는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안정화가 돼서 뭐 새로운 버그도 5개 정도 찾았고요. 지금 더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 CMA를 어떻게 잘 찾아가지고 버그 디텍션 커버리지 어떻게 잘 늘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좀 중요한 연구 중 하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러한 그 노력을 통해서 커버리지를 100% 달성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도 기존의 연구에 비해서 커버리지를 7배에서 최대 7배까지 더 높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10개의 새로운 버그를 찾았고요. 뭐 큐티 라이브러리나 뭐 아파치, 마이스큐엘에서 새로운 버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첫 번째 버그였고요. 네. 네. 기존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테스팅이 있더라도 잘 돌아가고 있었나?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보면 올해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악의적으로 사용될 때 문제가 있는 직접적으로 사용될 때 그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문제는 없긴 한데요. 근데 악의적인 사용자가 그거를 발견을 하면 이제 그걸로 이용해서 이제 인밸리드한 메모리 접근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코드 포인터 같은 걸 오버라이트해서 컨트롤 포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격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탐지해서 제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지까지 하시는 거예요. 탐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탐지한 다음에 이게 수정까지. 저희 벽고 패치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탐지한 다음에 그 개발자에게 보고해서 패치하는 식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테스팅한 게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 100% 정도가 잘못된 테스트가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거의 다 근데 저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런타임에 체크한 거여가지고 실제 코드가 뭐 10군데 있는데 10군데밖에 없었는데 저렇게 많이 캐스팅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코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뭐 비율로 따지면은 한 1, 2%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지금 런타임을 체크하는 것 때문에 코드 커버리지, 뭐 데이터 커버리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퍼징을 더 많이 돌리면은 또 취약점도 스무디는 취약점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도 지금 코로나19의 실수 때문에
네, 그거 보통 있어요. 예, 실수로 보통 실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발자가 예를 들어서 캐스팅을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걸 공통적으로 사용하려면은 여기서 하나의 펑션이 있고 여러 개의 펑션들이 있는데 얘를 하나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캐스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자가 좀 편하게 하려고 캐스팅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 보안을 고려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배드 캐스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크로니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임라인이 복잡해서 좀 그 개발자가 실수로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이거는 V타입은 좀 더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는 지금 유징 스키리티의 제출을 한번 메이저 리비전을 받았는데 다 조건을 만족했는데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징 스키리티 제출해갖고 지금 한데 이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아무튼 여기 저의 키 아이디어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V테이블 포인터, 그러니까 오브젝트들을 트래킹하는데 오버헤드가 많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런 오브젝트 트래킹을 하지 말고 오브젝트 안에 타입 정보를 유지하자라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서 유지하지 말고 그냥 오브젝트가 할당될 때 그 자체에 타입 정보를 갈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V테이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렇게 오브젝트가 할당이 되고 이렇게 가상 이 버추얼 함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상속을 하게 되고 이 함수를 포함해서 이 클래스를 포함해서 상속받은 클래스 이 것들이 실제로 메모리에는 다음과 같이 레이아웃을 받게 되고요. 이런 버추얼 함수들은 이 V테이블 포인터를 트래킹하다 보면은 이 타입 인포메이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라인 타입 인포메이션이 있어가지고 어떤 오브젝트들이 할당이 되면 이렇게 V테이블을 따라가서 이 타입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모든 오브젝트들이 타입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아까처럼 그 값비싼 메타데이터, 디스트리뷰트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유지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거는 그 폴리모픽 오브젝트밖에 없습니다. 버추얼 펑션. 그러니까 버추얼 펑션을 갖고 있지 않은 함수들은 이 V테이블 포인터가 없고 타입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강제적으로 컴파일러를 고쳐가지고 모든 타입이 이 V테이블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이 있으면 저희가 강제로 그 컴파일러를 고쳐서 이 V테이블 포인트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 새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타입 정보를 갖게끔 저희가 강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오브젝트들이 할당될 때 타입 정보를 갖게 되니까 그 오브젝트 트래킹 오브젝트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근데 저희가 표준을 바꾼 거기 때문에 다양한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요. 첫 번째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C++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를 할당하게 되면 자동으로 컨스트럭트를 호출해서 버추얼 테이블 포인터 같은 거 이니셜라이즈를 해주는데 멜론과 같은 C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 V테이블 포인터를 이니셜라이즈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멜론 함수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추가적으로 컨스트럭터를 넣어주는 작업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다른 익스터널 라이브러리하고 통신을 할 때 약수된 타입 저희가 강제로 타입을 바꿨으니까 V테이블 포인터 그 8바이트가 추가로 레이아웃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근데 기존의 익스터널 라이브러리는 당연히 V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타입을 기대했었고 이제 그 사이즈가 미스매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뭐 통신하기 전에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정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 통신하기 전에 뭐 정보를 뺐다가 다시 통신이 끝나면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같은 경우도 이게 유니온이 이제 동적으로 타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때 벡터고 여기 넣었다가 뭐
다양하게 이제 타입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때는 저희가 클래스가 아니라서 괜찮은데 갑자기 이렇게 벡터로 쓰이게 될 때는 이게 이제 타입캐스팅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처음에 유니온이 저희 대상이 되는 클래스와 같은 타입을 사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런 플레이스먼트 뷰, 그러니까 플레이스먼트 뷰는 그 컨스트럭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입 취약점을 탐지하지 못해서 어태커가 그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컴프로마이즈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콜을 통해 가지고 커널로 공격을 하려고 할 텐데 저희가 이거를 여기서 막자라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꼭 필요한 시스템 콜만 동적 분석으로 찾아내서 그것만 활용하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격 서페이스를 확실히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더 나아간 건 뭐냐면 그냥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 콜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한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추가적인 차일드 프로세스를 많이 생성하잖아요. 서브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프리사이즈하게 그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그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서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차일드 프로세스를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그 하나의 프로그램을 더 세분화해서 그 세분화된 영역에 필요한 시스템 콜만 정적 분석으로 추출을 해서 이제 그것 외에 다른 시스템 콜을 통해 가지고 커널을 공격하게 되면 막자라는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실제로 이런 포크들이 이게 저희가 그 GitHub에 있는 유명한 어플리케이션 1000개를 전수조사해서 포크를 얼마나 썼는지를 본 건데 이렇게 탑 10에서 하여튼 유명한 프로그램인 프로밀스로 이 포크를 이용해서 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구현을 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러한 저희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정적 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세분화해서 각각의 그 프로세스별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각의 작은 그 프로세스별로 룰을 추출해서 적용을 하자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그 셀컴프라는 그 시스템 콜 룰을 정해주면은 그 셀컴프에서 이 시스템 콜을 룰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어플리케이션이 그 화이트리스트 외에 다른 시스템 콜을 호출하면은 디나인하는 그런 툴이 있는데요. 이게 그 CBPF 그러니까 eBPF 방식이 아니라 CBPF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프로그램이 막 프로세스를 여러 개 막 만들어낼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룰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이 현재 셀컴프는 그거를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룰을 계속 더할 수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새로운 거를 껐다키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5개 바꿨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룰을 적용하고 싶으면 그게 합집합이 돼요. 그래서 5개, 만약에 7개 이렇게 또 새로운 룰을 적용하려면 그 다음에 12개 시스템 콜만 허용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클리어하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좀 고쳐가지고 셀컴프도 좀 eBPF 방식으로 고쳐서 이제 룰을 이제 빠르게 변경되는 다양하게 변경되는 프로그램 사이에서 다양하게 변경되는 룰을 잘 클리어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셀컴프를 고쳐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그 디자인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포크 스태틱 포크 어널라이저, 스태틱 팔라스 제너레이터, 런타임 팔라스 인포서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스태틱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밸류 플로우, 컨트롤 플로우 같은 거를 구하고요. 일단 프로그램이 포크가 되면은 그 포크 된 다음에 그 리턴 값으로 차일드와 페어런트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을 저희가 한 1000개 정도의 프로그램 전수조사에서 보니까 한 이렇게 7가지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크가 리턴이 되면 그 리턴된 값이 if 문으로 이제 이 PID가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뭐 스위치 모드에서 사용될 수 있고요. 이게 IR 레벨로 바뀌고 뭐 이 값이 true면 이건 페어같이다 아니면 차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패턴을 구분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디스크리션으로 값을 주면은 뭐 값이 이렇게 페어같이다 차이다 라는 식으로 구현을 했었고요. 이렇게 저희가 그 포크에서 리턴되는 값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런 뭐 포크 플로우 그래프라는 것들을 정의를 해서 좀 더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다양한 영역으로 세네 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실행되는 코드 라인을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라인에서 호출되는 시스템 콜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 콜이 뭐 라인 26번, 43번에서 시스템 콜이 호출됐다면 이 프로세스 0은 이 꼭 두 개의 시스템 콜만 호출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룰을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콜의 룰을 뽑아내고 이렇게 정책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프롬 메인으로 시작되는 거는 이런 시스템 콜을 다 호출할 수 있고 뭐 이 펑션에서 첫 번째 포크 펑션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차일드는 이러한 시스템 콜을 호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책을 다 호출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런타임에 이런 정책들을 저희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이 정책을 적용하고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가 띄워졌을 때 저희가 그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알맞은 룰을 찾아내서 다시 그것을 적용하는 식으로 인포싱 구현했었고요. 그래서 기존 연구가 이거는 그 유징 스킬리티 이거는 CCS에서 발표된 건데요. 기존의 연구에 비해서 저희가 룰이 이게 지금 기존 연구는 프로그램 딱 두 개로밖에 안 달았거든요. 이니까 서비. 근데 저희는 이제 프로세스 레벨로 나누기 때문에 되게 세분화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5개 혹은 6개 이렇게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마다 가질 수 있는 시스템 콜 화이트 리스트가 이렇게 더 평균적으로 좋고요. 그래서 최대 34% 정도의 더 프리사이즈한 시스템 콜 리스트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오버헤드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셀 eBPF를 이용해서 좀 옵티마이제이션을 많이 해서 오버헤드는 거의 없고요. 시스템 콜을 많이 체킹하더라도 오버헤드는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얼마나 효과적이냐 실제 어태커가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시각적을 이용해서 커널 CV를 공격한다는 시나리오를 저희 가정했었을 때 기존의 뭐 템포럴 스페셜라이제이션이나 C2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의 정도의 공격을 미티게이션 했고 15%의 커널 공격을 미티게이션 했다면 여기 미티게이션 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컴프로마이즈하고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커널을 공격할 텐데 그 시스템 콜을 허용하지 않은 거죠. 그 화이트 리스트를 이용해서. 근데 저희는 37% 정도 그래서 거의 한 2배, 3배에서 2배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타입과 그 메모리 셀렉티 공격을 목을 삼지 못하더라도 이제 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이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저희가 그 메모리하고 타입 세이프티 취약점은 아직까지도 되게 많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뭐 타입 컴퓨터 같은 경우도 정말 지금도 그런 이기종 간의 언어 통신도 그렇고 많이 아직까지도 해야 될 분야가 많고요. 러스트도 이제 타입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모리 커럽션 같은 경우는 유저 벡터 프리는 아직까지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연구가 되어야 될 분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떻게 하면 타입 컴퓨전을 더 잘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거였고 이거 외에도 지금 저희가 타입 컴퓨전에 수행하고 있는 게 ARM-MT를 이용을 해서 태깅 방식을 이용해서 타입 컴퓨전을 막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가 되긴 했는데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이드 이펙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V타입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레이어에서 강제로 고친 건데 그 메모리 태깅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각 포인터나 오브젝트에 레이어 변경 없이 타입을 인라인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서 그런 그 하드웨어 태깅 방식으로 지금 타입 컴퓨전을
모양이 거의 완료된 상황. 여기서 이런 그 타임 세프티 바이올레이션 디텍터를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공격이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그 미디게이션 추가적인 그런 아이솔레이션 어택 소프트웨어 이동션 같은 어플리케이 어프로치를 통해서 취약점을 보안 상황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수라도 네. 발표 주간에 3년 정도 걸렸다고. 네네네. 제가 이쪽 분야를 좀 몰라서 그렇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프트웨어 보안 분야는 의도적으로 이어져 있는 3년 동안 공부는 안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연구를 시작해서 3년이고요. 제출한 기간은 처음에 냈었는데 이제 메이저 리뷰까지 가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출한 거 가지고 제출했으면 2번 정도고요. 근데 이제 뭐 보통은 한 바퀴 다 돌고 안 되면은 세컨드 그걸 갔다가 안 되면은 이제 뭐 서서 가고 그렇게 하죠. 네. 한 바퀴라는 게 4대 학회를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마음가짐 어떻게 하세요? 되게 불안하신 것 같아요. 네, 뭐 학생 입장에는 많이 불안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일단은 그래도 계속 도전해갖고 타게 되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되겠지. 근데 만약에 뭐 학생 입장이 되게 빨리 내야 된다 그러면 좀 낮추거나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거는 제가 뭐 그냥 지금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로스가 예. 퍼포먼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원세이프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원세이프티 한 거는 아니고요. 그 원세이프티 영역을 딱 저희가 펑션에다가 원세이프티로 디클리어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원세이프티도 그 러스트의 런타임 체크들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몇몇 부분에 대해서 체크 펑션을 빼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우 포인터 디리퍼런스 같은 게 있으면 그 런타임 체크, 그 레인지 체크 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세이프티 영역의 일부 영역들은 C나 C 플러스와 동의합니다. 타이캐스팅 문제는 C나 C 프로그램에서만 문제가 있는지 러스트에서는 문제 있습니다. 그 러스트에서도 원세이프티 영역에서 일정 영역의 그 타입 그 룰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실제로 타입 캐스팅이 타입 컴퓨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러스트에서도 예를 들어서 진짜 세이프티 영역이더라도 이게 뭐 버전 차이에 따라 가지고 오브젝트들의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뭐 버전 1에서는 이 오브젝트가 4바이트인데 버전 2에서는 뭐 8바이트다. 그런 식으로 안전한 세이프 영역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디파인으로 타입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C나 C++와 같이 한쪽만 안전하다고 다른 쪽이 막 이상한 보인다고, 내가 4바이트 보내기로 했는데 막 8바이트 보내고 막 이상하게 타입을 그러면은 또 이기종 안에서도 타입 문제는 발생할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 예, 기존에 버추얼이 아니었던 걸 버추얼로 바꾸게 되면 네, 펑션을 불렀을 때 속도 있으면 있지 아, 않나요? 빅테이블을 풀고 가야 돼요. 네네,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저희가 근데 그게 기존의 구현이 좀 오래 걸렸던 거고요. 그걸 좀 다이렉트하게 바로 억세스할 수 있게끔 저희 고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그 타고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고쳐가지고 바로 그 타임 정보에 할 수 있게끔 좀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거의 오버가 없게 스타일처럼 보는데 펑션 자체가 네. 레귤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네. 원래는 VTF를 안 타고 타고 가야 실행. 아, 근데 저희가 V테이블 포인터를 위에다 놓은 것이지 그 V테이블 포인터는 타입캐스팅 위해서만 쓰는 거고요. 원래 있던 거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 로직에서는 변화 없습니다.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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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CV 같은 경우는 일단은 페어하게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막 임의로 고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CV 이밸류에이션 할 때는 근 2년, 근 1년 이렇게 다 이렇게 셋을 잡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재현이 쉬운 거. 그러니까 재현이 어려우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리뷰어들도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재현이 쉬웠던 걸로 테스팅을 보통 합니다. 보통은 익스플로잇이 구현돼 있어서 환경만 만들어주면 됐으기 때문에. 근데 익스플로잇까지 구현하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해도 이해는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까 드론 관련된 네. 네. 드론 관련된 실제 드론을 가지고서 실험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실제 그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실제 드론으로도 테스트 해달라고 그러셨고요. 실제 드론으로도 저희가 최근 논의 중인 취약점이 발생하는지를 실제 드론으로도 해서 동영상도 찍고 논문에 넣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드론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메모리 취약점을 드론에서 찾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실제 드론에 의해서 검증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감사합니다. 시간이 사실 다 다른 점은 없었어요. 다시 한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